여행 가기 전 가방에 짐들을 넣고 있는데요. 쪼꼬가 캐리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엄마 아빠 잘 다녀올게. 쪼꼬는 고모 집에 맡겼습니다. 쪼꼬야, 이번엔 엄마 아빠만 다녀올게. 미안. 안녕하세요, 옌스입니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 아니고 저번에 캠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을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인천공항으로. 제가 가는 나라들이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5개 나라를 투어할 예정입니다. 되게 기대가 되네요. 제가 유럽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설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또 찍어가지고 영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또 만나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식당에 들어왔어요. 돈가스랑 김치찌개 시켰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한 뒤에 모임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11시 55분, 저녁 11시 55분 비행기여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9시 30분이에요. 그래서 한참 남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라하로 이제 갈 건데 비행 시간이 꽤 길어요. 그리고 한 번 또 경유를 해서 가는 거라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항공을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탔어요. 지금부터 9시간 날아가야 됩니다. 장거리라서 목베개도 준비했습니다. 항공은 에미레이트 항공을 탔습니다. 이 항공이 유류 할증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가격이. 첫 번째 기내식 치킨, 빵. 저는 치킨을 먹는데 치킨이 간이 많이 안 세요. 두 번째 기내식이 나왔는데요. 저는 죽을 시켰습니다. 먹을만 해서 싹싹 다 먹었어요. 지금 두바이 공항입니다. 우와, 저거 뭐야? 두바이 공항에서 이곳에서 3시간 정도 대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탈 거예요. 지금 비행기 갈아탔어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행해서 이제 프라하에 도착할 겁니다. 여기서 또 경유해서 한 6시간 넘게 또 가야 돼요. 이제 경유하면은 뭐 힘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쉬어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착했어요. 예. 현재 시간 오후 1시입니다. 이제 프라하로 이동할 겁니다.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프라하에 도착했고요. 우린 이제 프라하 성을 보기 위해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주인과 함께 산책하는 예쁜 강아지도 만나고 강아지 키우는 엄마로서 쪼꼬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저 멀리 누가 봐도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는 검은색 건물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멋진 돈이대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프라하 성의 제2중정의 모습입니다. 넓고 개방된 형태의 광장입니다. 너무나 멋진 성 비투스 대성당입니다.
600년에 걸려 완성된 고딕 건축의 걸작입니다. 성 비투스 성당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생유리 조각들을 납선으로 연결해 그림이나 이야기를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햇빛이 통과하면서 화려한 색채를 만들어냅니다. 성당 내부의 모습들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That's my least favorite part of living in the US. 성당 내부를 다 구경한 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한적한 공원을 지나 멋진 올드카도 보고 불타바 강을 걷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루돌피눔이라는 건물입니다. 체코 프라하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건물로 특히 클래식 음악 공연장으로 유명합니다. 때마침 트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트램은 도시를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보다 더 촘촘해서 시내를 연결해서 관광할 때 특히 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트램을 못 타봐서 아쉽습니다. 저는 특히 프라하의 이 북적북적한 이 장소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 여기 너무 예쁘다. 사람들이 이렇게 왜 많이 몰려드냐면 선생님들 자유시간에 오세요. 6시가 됐건 7시가 됐건 8시가 됐건 9시가 됐건 타이밍 맞을 때 이 감각 앞에 와야 돼요. 한번 그냥. 저기 보이는 곳은 하벨 시장입니다. 과일, 과자 등등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파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음식은 스비치 코바라는 음식입니다. 노란 소스에 삶은 소고기와 체코식 찐빵을 찍어 먹는 체코 음식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장조림 식감이 났고요. 맛도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감 없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프라하의 천문 시계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천문 시계이며 여전히 작동하는 천문 시계로서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형태의 인형들이 움직이면서 등장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유럽에서 판매하는 곳이 별다방이에요. 별다방 마시면은 영수증에 부은 거로 있어요. 그거 누르고 가시면 돼요. 저 동상은 얀 후스입니다. 15세기 체코의 종교개혁 사상가이자 설교자입니다.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1415년에 화형당했습니다. 이후 체코에서는 진실과 종교개혁,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었어요. 프라하 거리에서 맛있는 치즈와 또 안주로 와인 한 잔을 했는데요. 와인 맛도 모르는 저는 저때 그냥 분위기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스케줄 다 끝냈고 이제 밤이 됐어요. 이제 프라하도. 그래서 지금 숙소로 이동해서 이제 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뭐 경유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20시간 걸렸고 또 지금까지 계속 눈 떠 있었거든요. 여기 밤낮이도 다르고 그래서 와 엄청 지금 눈꺼풀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도 지금 프라하 밤낮이가 딱 좋아요, 정말. 그래서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선선한 날씨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또 호텔 가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강 주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프라하의 가로등은 저녁 9시 반쯤에 켜집니다. 이곳은 해가 정말 일찍 뜨고 또 해가 늦게 집니다. 틀리네. 아까 저기하고. 네. 이제 호텔방에 들어왔고요. 이제 씻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만나요. 지금 시간 6시예요.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그래서 꽤 쌀쌀합니다. 이 동상은 체코 프라하의 카를교 입구에 있는 신성 로마 황제 카를 4세 동상입니다. 카를교에 오니까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날씨가 맑아지니까 추웠던 것도 없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카를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불타바강 서쪽의 왕성과 동쪽의 상인 거주지를 잇는 최초의 다리입니다. 보헤미아 왕 까를 4세 때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북적이는 이곳은 프라하의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만. What? 이곳은 존 레논 벽입니다. 1980년 존 레논이 사망한 후
그의 초상화와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벽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은 자유와 평화,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큰 광장은 바칠라프 광장입니다. 프라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이 광장은 체코 현대사의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진 찍고 여기 저는 뉴욕을 지금 올드카 원래 그 타는 시간인데 제가 올드카는 신청을 안 해가지고 자유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아노 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기 앞에서 들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여유롭고. 이렇게 유럽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 많이 구경하고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흐리더니 비가 옵니다. 바람도 세게 불어서 지금 건물 안에서 피하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들렸어요. 지금은 오스트리아로 이동 중입니다.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저녁을 먹으러 가요. 아까 휴게소에서는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여기 딱 오스트리아로 넘어오니까 엄청 따뜻해요. 신기하다. 우리는 저녁을 다 먹고 이제 호텔로 이동합니다. 음식은 중식이었는데요. 이 나라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서 그냥 스킵합니다. 여기 밖에 귀여운데요? 볼까요? 자, 우와, 좋다. 새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좋다. 호텔은 막 이렇게 크지 않아요. 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근데 오늘 호텔이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서 여기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이제 유럽 여행 와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피곤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피곤한가 봐요. 제가 눈이 실핏줄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서 지금 여기 시간이 7시거든요. 그래서 푹 쉰대요. 그래서 푹 쉬고 일찍 자려고요, 오늘은. 그래서 내일 또 6시에 모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좀 푹 쉬려고 합니다. 근데 밖에 너무 좋아요. 지금은 아침 5시입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조식. 지금 시간은 6시입니다. 7시까지 모이라 그래서 지금 조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 잘 잤습니다. 어제는 10시 반에 자서 5시에 일어났어요. 푹 잤죠. 그래서 시차 적응이 완료됐다. 한국 시간은 오후 1시거든요, 지금. 여기는 아침 6시고.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완벽 적응했다. 장작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오, 불멍.
풍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약간 뭐랄까 아기자기한 그런 시골 동네 같은 느낌? 지금 잘츠부르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2시간 소요됩니다. 잘츠부르크는 한때 북쪽의 로마라 불릴 정도로 번영을 누렸던 도시로 아직도 중세의 화려한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역사보다는 음악 천재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으로 더 유명합니다. 소금을 수출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도시입니다. 우리는 호웬성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갑니다. 호엔성은 요새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잘츠부르크를 방어하는 군사 요새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산들이 알프스 산맥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호엔성은 오랜 역사 동안 적에게 거의 함락되지 않아서 매우 견고한 요새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성은 잘츠부르크 대성당입니다. 저 건물은 모차르트 단골 카페였대요. 노란 저 건물은 모차르트의 생가입니다. 게트라이데 거리는 간판거리입니다. 잘츠부르크의 역사와 문화, 쇼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도시의 가장 활기찬 중심지입니다. 글씨를 몰랐던 사람들을 위해서 간판이 이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알려주는 그런 간판 거리입니다. 우산 모양 간판은 우산 가게이고요. 열쇠 모양이 보이시죠? 당연히 열쇠 가게겠죠? 사랑의 자물쇠가 있는 마카르트 다리에 왔습니다. 이곳은 미라벨 정원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도레미송을 불렀던 그 장소입니다. 정원이 너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져 있는 모습이 무척 예뻤습니다. 저는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앉아서 쉬었습니다.
슈타트로 1시간 30분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예쁜 호수마을 한 곳을 들렸다가 갈 겁니다. 장크트 길겐입니다.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지역입니다. 볼프강 호수 북서쪽에 있는 작은 호숫가 마을입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먹을게요. 이때 참새들이 제 주위로 날아오더니 과자를 부숴주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가까이 와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빠르다.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또다시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이 강아지는 자기 만져달라고 얼굴을 막 내밀었어요. 네, 귀여워. 유람선을 탑승할 겁니다. 아, 그래? 물 색깔이 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만년설 녹아서 내린 물인가 이게? 이게 물 색깔이 예술이에요,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예뻐요. 한 모두가 자신의 황소를 도살장에 끌고 가기 위해 호숫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험불하고 물색할 수 있죠. 완전. 점심을 먹으러 예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슈니첼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전통 요리입니다. 얇게 두드린 송아지 고기에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입혀 기름에 바싹하게 튀겨 만드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돈가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슈니첼 먹는 영상을 찍었는 줄 알았는데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먹는 것만 남깁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저는 먹을만 했습니다. 케이블카 타러 왔어요. 바람 부는데 제가 흔들리겠다. 이곳은 스벨퍼홀은 케이블카입니다. 15분 정도 타고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너무나 시원한 풍경에 멋진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장난 아니네. 겨울이다. 겨울이다. 여기 완전 겨울이에요. 이런 멋진 경관들이 세상에 많은데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어. 참. 너무 추워.
네. 바이바이. 잘 가. 멋진 풍경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요. 1500m 꼭대기에서 한 잔씩.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맞아요. 자, 우리 나오시죠. 버스. 자, 여기 바깥에 있을게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대다 보니까 관광객들 워낙 저런 것도 패러글라이드 틈어가지고 윈드서핑 뭐 카누카 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여기 오른쪽 뭐가 보이냐? 오른쪽 푸푸 오른쪽에 하일슈타트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지역에 있는 작은 호수 마을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알프스 산맥, 아기자기한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어디 PPL이에요? 이때 이곳에서 자유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저 안쪽까지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저쪽 가면 얼마나 좋은데. 와, 엄청 큰 게 있다. 엄청 큰 게 있어. 여기는 슬로베니아입니다. 저녁은 피자와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호텔 이제 오늘 들어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내일죠. 이 주변에서 관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요. 여기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호텔이에요. 크진 않지만 너무 귀여워. 괜찮지? 이러면서. 좋다고는 말. 가스라이팅. 바다. 미리 바다. 작가님 찍은 걸로 올라가서 돌고. 한적한 조용한 시골 동네 같은 마을입니다. 귀여운 마을이에요. 여기는 슬로베니아에 있는 작은 호텔입니다. 어제 묵었던 호텔 방 안 모습입니다. 호텔이 전체적으로 크진 않지만 깨끗하기만 하면 돼서 괜찮았습니다. 지금 블레드성 가려고 지금 배를 탔습니다. 블레드 호수는 슬로베니아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입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한가운데 작은 섬과 교회가 자리한 풍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99계단이래요. 올라왔습니다. 99계단. 여기 하면은 어둡고 그러니까요. 찍어주세요. 우리 배경 이렇게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엄청 셔. 스트로베리가.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엄청 큰 그런 멋진 풍경을 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 청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블레드 성은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블레드 호수를 내려다보는 약 130m 높이의 절벽 위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수와 블레드 섬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슬로베니아 최고의 전망 명소로 꼽힙니다. 중세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보였습니다. 활을 쏘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점심 메뉴는 소세지와 볶음밥이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르블라냐에 도착했습니다. 르블라냐의 상징 용의 조각상이 있는 용의 다리를 지납니다. 이곳은 프레쉐렌 광장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르블라나의 중심 광장이자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저 성당은 프란치스카 성당입니다. 분홍빛 외관이 가장 큰 특징으로 르블라나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여기서 이 카페에서 커피 마실 거예요. 저는 커피 안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강아지들 너무 뒷모습이 귀여워요. 뒤로 갈수록 쪼꼬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날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원한 것 한 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카페를 찾아보고 있어요. 아, 역시 발렌시아. 배경 좀 이제
장난도 찍어요. 화창하고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깨끗한 날씨.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미세먼지나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숨 쉬는 게 편하고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해요. 음식도 저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되게 먹을 만하고 다 괜찮았습니다. 여기는 과일 시장이에요. 납작복숭아 샀어요. 먹는 것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당도가 되게 높은 복숭아였어요. 맛있었습니다. 계속 걷고 있습니다. 진짜 되게 더운 날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였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못 걸어요. 왜냐하면 습도가 여기는 더워도 습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겁긴 하지만 걸을만 하다. 여기는 크로아티아입니다. 지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 같아요. 저녁은 구운 닭고기와 감자, 익힌 야채였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골길 산책하고 푹 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잘 잤고요. 오늘은 플리트 비치라고 해서 크로아티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는 플리트 비치에 가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제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오늘 여행 투어 중에서 여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그쪽으로 이동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좋은 경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먹을게요. 이거는 미역국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갖고 왔대요. 플리트 비치의 국립공원은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자연 명소입니다. 공원은 16개의 에메랄드빛 호수와 90여 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계단처럼 이어져 있으며 석회암 지형에서 형성된 독특한 자연 경관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호수 안에 미네랄 그리고 무기물의 성분 여러 가지로 해서 맞아요. 여기는 국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어요. 이제 산길을 걷고 있어요. 숲 냄새 맡고 너무 좋네요. 좀 걸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산길 걸으니까 숨도 차고 좋네요. 아, 시원해. 이제 여행 5일차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쉽네요. 뭔가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피곤하긴 한데 패키지라서 쫓아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날씨도 너무 좋고 보는 곳마다 다 이뻐서 피곤하지만 또 기분 좋음이 같이 있어서 정말 할만하네요. 점심은 송어구이입니다. 송어랑 감자랑 먹는 식사인데요. 송어에서 비린내가 별로 나지 않아서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곳은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입니다. 지금 저희는 공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공원이 너무 예뻐가지고 돗자리를 펴놓고 누워서 있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자그레브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 수많은 촛불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기도 제목일 거예요. 성 마르크 성당입니다. 성 마르크 성당은 빨강, 파랑, 흰색의 아름다운 체크무늬 바탕의 지붕으로 정말 예쁜 교회입니다. 저녁은 중식을 먹었어요. 이번 음식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포춘 쿠키를 주셨어요. 과자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열어볼게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네. 호텔에 와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조식 먹는. 지금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식 먹으러. 좋은 아침입니다.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입니다. 네, 아까 전에 조식을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은 닭고기입니다. 저 건물은 빈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또 건물은 미술사 박물관입니다. 두 박물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동상은 오스트리아의 여자였던 마리아 테리지아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기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쉔브룬 궁전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대표적인 바로크 양식의 궁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애들 너무 덥겠다. 왕가의 여름 별궁이었던 이곳은 황실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 여기도 예쁘다. 여기도 한번 찍어보자. 오스트리아는 작은 나라지만 큰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유롭습니다. 또 베토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베토벤은 비엔나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활동을 여기서 하게 되죠. 비엔나에서 살았던 베토벤과 괴테는 절친이었죠. 그런데 성격은 완전 둘이 반대였던 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테의 아름다운 글로 베토벤은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라면 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요,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왜 그리스 양식으로 지었냐고요? 슈테판 성당입니다. 슈테판 성당은 1000년이 된 성당입니다. 1000년이라니. 비엔나의 명동거리, 청담동 거리래요. 슈테판 성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맥도날드에 와서 치즈버거 세트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한국이랑 똑같은 맛. 맥도날드에 있는 화장실인데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리웠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나라. 이곳은 완전히 번화가 거리예요. 그래서 모든 메이커들이 다 있고,
저녁 식사는 호이리게라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고기 요리와 소시지, 감자, 샐러드 요리입니다. 고기를 먹었는데요. 간이 짜서 바로 빵을 함께 먹었습니다. 스테판 성당이 너무 또 멋있어서 한 번 더 찍어봤습니다. 카드를 몇 개를 줘? 다 갔어요. 보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밥 먹으러 조식 먹으러 갑니다. 배고파요. 제일 좋아하는 계란. 산책하고 있어요. 웃긴 게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자물쇠를 다 잠가놨어요. 못 가져가게. 너무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벨베데레 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궁전 안에 들어와 보니 정원이 너무 예쁘게 가꿔져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벨베데레 궁전은 비엔나를 대표하는 바로크 궁전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세계적인 미술 컬렉션으로 유명합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작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가장 유명한 나폴레옹 초상화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클림트 작품입니다. 이것도 클림트 작품이에요. 벨베데레에서는 그의 키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풍경화도 클림트 예술의 또 다른 중요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클림트의 키스입니다. 이 작품은 클림트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걸작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금박을 사용해서 화려한 황금빛을 표현했다고 해요. 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순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유명한 작품이죠. 클림트의 대표작인 유디트입니다.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풍경화입니다. 이 작품은 에곤 실레 작품입니다. 저도 집에 에곤 실레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작품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여기 미술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즐겁고 좋았습니다.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다페스트, 헝가리입니다. 자, 카메라 주세요. 지금 온도는 33도입니다. 그리고 체감 온도는 36도 정도 된대요. 엄청 뜨겁죠?
지금 보시는 것은 부다 왕궁의 외관 모습입니다. 저 건물은 헝가리 국립미술관입니다. 저 멀리 세체니 다리가 보입니다. 구경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이브 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헝가리 밴드 음악이 우리나라 7080 음악과 너무 비슷해서 신기했어요. 이곳은 마차시 성당입니다. 마차시 성당은 부다페스트의 대표적인 역사 명소이자 왕실 성당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은 어부의 요새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마차시 성당과 함께 꼭 보는 대표 전망 명소입니다. 어부들이 이 일대를 지켰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도시 전망, 밤에는 야경 명소로 많이 찾습니다. 세체니 다리입니다. 세체니 다리는 부다페스트를 대표하는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첫 번째 다리입니다. 저녁은 중식을 먹었습니다. 밥은 없어. 깻잎이 너무 꿀맛이었어요. 디저트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웅광장에 왔습니다. 영웅광장은 헝가리 민족의 천년 역사를 기념하는 부다페스트의 상징 광장입니다. 주변 산책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건물이 온천이래, 온천.
현재 시간은 9시입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해 밤이 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야경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부다페스트의 이 야경. 오늘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비행기를 타고 밤 비행기로 가기 때문에 오늘 호텔에서 자는 거는 마지막 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9박 10일 동안 5개국의 나라를 다 투어하면서 돌아다녔었는데 저는 5개의 나라 그리고 도시들이 참 좋았어요. 그 각각마다 그 색깔이 있고 낭만이 있고 또 되게 저는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몸은 솔직히 피곤하거든요. 패키지 여행은 그 스케줄대로 다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몸은 사실 되게 피곤한데 여행하면서 곳곳마다 좋았던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저는 이번 유럽 여행이 처음 유럽 여행이었는데 정말 좋았다. 유럽 지금 제가 온 시기가 언제냐면 6월 19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왔었는데 첫날 이제 그 프라하에서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프라하가. 그래서 이렇게 반팔 나시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다음 날은 약간 비가 오고 하니까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프라하가. 그래서 조금 쌀쌀하다. 그리고 나서 다음 도시로 넘어갔을 때 거기는 가는 도중은 되게 쌀쌀했는데 비행기에 딱 도착하니까 또 되게 포근하고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입고 막 치마 입고 그렇게 다녀도 될 정도로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모든 날씨가 비 오는 프라하 빼고는 다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더워요. 여기 헝가리가 엄청 더워요. 햇빛이 딱 내리쬐면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잠시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뜨거웠다. 엄청 더웠다. 근데 계속 이렇게 투어하면서 걸어 다니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늘이 또 있는 곳은 또 괜찮아요. 근데 햇빛이 있는 데는 엄청 뜨겁고. 그래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덥더라도 날씨가 화창했던 날씨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날씨도 너무 잘 따라줬고. 그래서 패키지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숙소 알아보고 뭐 식당 알아보고 어디 이동할 때 교통표 알아보고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되게 편했다. 하지만 곳곳에 좋은 장소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차도 마시고 좀 쉬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다른 편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또 오게 된다면 제가 제일 좋았던,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나라는 프라하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또 오게 된다면 자유여행으로 프라하를 먼저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즐겨보고 싶다. 그 생각이 좀 했어요. 제가 패키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민망하니까 캠핑 때만큼 이렇게 막 수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자유여행 할 때 막 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많은 일들도 벌어지고 해프닝도 벌어질 텐데 패키지는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이대로만 쫓아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뭔가 얘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어가지고 오늘이 제일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그래서 내일은 여기 또 헝가리 시내 가서 가장 번화가 가서 또 구경 좀 하다가 오후에 공항으로 이동해서 밤 비행기로 갑니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캠핑 영상이 아닌데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일도 영상을 찍겠지만 내일 또 찍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씻고 또 내일 뵐게요.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수신기를 끼고 다니면서 설명을 듣습니다. 여기는 부다페스트의 명동 거리라고 말한대요. 다치거리입니다. 부다페스트의 최초 전기 지하철입니다. 1896년에 개통이 됐고 유럽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당은 이슈투반 성당입니다. 성 이슈투반 성당은 부다페스트 도심의 상징적인 대성당이자 전망 명소입니다. 점심은 굴라시입니다. 다양한 야채와 후추, 파프리카로 특유의 매운맛을 낸 헝가리 전통 수프입니다. 돼지고기와 감자, 야채이고요. 저는 굴라시가 맛이 너무 괜찮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다페스트 공항으로 갑니다. 10일 동안의 여행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편집량이 정말 많았지만 즐겁게 봐주셨다면 전 그걸로 좋습니다. 이번 유럽 여행은 이제 공항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캠핑 영상에서 만나요.